나는 은퇴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다. 긴 세월 동안 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생을 보냈다. 그러나 교직을 떠나고 나니 남은 건 적막한 집과 얼마 전 떠난 아내의 빈자리로 인한 외로움뿐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반겨주는 이는 없었고 저녁이 와도 식탁은 늘 조용했다. 사람들은 노후를 황금기라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은 빛을 잃은 듯 희미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동창들의 소모임을 가지려고 한다며 혼자 시간 보내지 말고 꼭 참석하라고 했다. 사실 갈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집에만 갇혀 사는 것도 지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곳에 정의가 있었다. 내 첫사랑, 내 청춘의 한가운데 있던 이름.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게 물들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도연아, 오랜만이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 묻어둔 시간들이 한꺼번에 깨어났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야, 내가 여기에 있을 줄 몰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나이 들어서 다시 설레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게 어쩐지 낯설고 어색했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다. 얼마 후 정희와 단둘이 만나 차를 마셨다. 우리의 대화는 끊기지 않았다. 옛날 이야기, 학창시절, 젊은 날의 꿈과 좌절, 이루지 못했던 사랑,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 나는 말했다. 그때 널 한 번은 잡았어야 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 정희는 조용히 웃었다. 우린 너무 철없을 때였지. 그리고 부모님 반대도 있었고 결국 그렇게 흘러간 거지.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묻혀있던 아픔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은 우리를 멀리 돌려놓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까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만남은 조금씩 내 일상에 빛을 가져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는 하루가 기다려졌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웃음은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면서 모든 일의 갈등은 시작됐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그 연세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 엄마는 내 인생의 절반이었지. 하지만 남은 절반을 이렇게 쓸쓸히 보내려니 나도 막상 막막하고 나이 드니 더 혼자인 게 외로워지더구나. 아들은 화를 냈다. 결국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툼만 생길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다. 정희 역시 딸과 갈등을 겪었다. 그녀의 딸은 차갑게 말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 혼자 사시면서도 잘 버텨왔잖아. 이제 와서 이런 선택이 뭐예요? 정희는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20년 전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기에 자식들은 그녀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정희는 눈시울을 붉혔다. 나도 이제 행복하고 싶구나. 늦은 나이지만 너희 아빠를 만나서 불행한 삶만 살았던 걸 너희가 가까이서 봐서 더 잘 알잖니. 엄마를 좀 더 이해해 줄 수는 없겠니? 우리 둘은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때로는 죄인처럼 느껴졌지만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희에게 제안했다. 우리 고향에 한번 가볼까? 옛날 우리가 함께하던 곳들 말이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향 마을로 내려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은 오래된 기억을 불러냈다. 어릴 적 다니던 학교,
개나리 핀 길, 낡은 다방. 모든 것이 변했지만 우리의 추억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우리들의 모습만 변해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아, 여긴 아직도 따뜻하네. 우리가 서 있던 자리 같아. 맞아. 그때 내 손을 꼭 잡고 걷던 기억이 난다. 그 순간 나는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꼈다. 마치 그 시절에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가던 순간 정희가 내 손을 붙잡았다. 도연아, 병원으로 가고 있어. 좀만 기다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나는 말했다. 정희야, 걱정 마. 얼마나 오래 걸려서 다시 만난 너인데 너랑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 많아.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이 내 곁에 있었다. 아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이해해 보려 하지도 않고 죄송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순간 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정희의 딸 역시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엄마가 웃을 수 있다면 저도 받아들일게요.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았다. 그동안 기다리던 가족들의 이해를 얻어서 인지 마음이 뭉클해졌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지킨다고 바쁘게만 살았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늘 목말랐다. 이제야 알겠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시간이 흘러나는 건강을 조금씩 회복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정희와 함께 벚꽃길을 걸었다. 바람에 꽃이 피 흩날리며 세상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야, 우리 늦게 만난 만큼 남은 날은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도연아. 봄날은 다시 오는 거니까. 벚꽃이 피 우리 주위를 감싸고 마음은 다시 청춘처럼 뛰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늦게 찾아와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